딱딱한 고용 비누 있잖아요. 고용 비누는 강알칼리성입니다. 그 비누의 거품으로 피부를 닦으면 피부가 알칼리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굉장히 나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잘 주무시는 겁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이제 입니다. 피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매일매일 피부 루틴으로 생각하고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7가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저속 피부 노화 생활 습관 7가지인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습관이 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다 쉽게 매일매일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습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책을 읽고 잘 해보시면 좋고요. 아마 10년, 20년, 30년 꾸준히 하다 보면 60이 됐는데 자기 또래보다도 10년, 많게는 20년 더 젊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레이저나 피부 시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굳이 그런 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철저히 생활 습관을 한번 유지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7가지를 다 이제 얘기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잘 주무시는 겁니다.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현대사회에서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자는 게 왜 중요하느냐? 숙면, 자는 시간 동안은 우리 피부가 낮 시간 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1시까지 핸드폰 보고 깨어있지 마시고 10시 이전에 주무셔서 황금 시간인 피부 회복과 피부 재생의 시간을 피부한테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낮 시간 동안에 받은 손상 이런 게 치유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는 동안 세포가 증식이 많이 되고 또 손상받은 DNA도 이 자외선이나 활성산소 때문에 DNA가 손상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자는 시간 동안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받은 피부 손상을 치유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는 동안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청소년들 한창 성장해야 될 그런 연령의 아이들은 충분히 자주는 게 좋고요. 성인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도 피부가 손상되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시기가 주무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는 동안에는 떨어집니다. 코티졸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자면서 감소돼서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그것이 일주기 리듬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낮 시간과 밤 시간에 피부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근데 일주기를 서카디안 리듬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피부가 제때 재생도 하고 회복도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혈중 내 코티졸이 증가하면 만병의 원인이 되는데 피부도 예외가 아니라서 코티졸이 증가하면 코티졸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게 돼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게 되고 또 코티졸이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름이나
피부 노화 증상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코티졸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게 여드름이 있는 사람에는 여드름이 심해지고 또 피부 트러블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으면 바로 해소하는 게 좋은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이제 좋은 방법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호흡법이거든요. 그래서 4초 동안 복식 호흡으로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7초 동안 참으세요. 참고 그 다음에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숨을 내쉬면 그게 4, 7, 8 복식 호흡법이라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코티졸 레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런 4, 7, 8 복식 호흡법을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시면서 한 5회 내지 10회 반복을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금방 해소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피부의 보습을 잘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여러 논문에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3.7리터 그거는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수분 양까지 합친 겁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2.7리터. 보통 음식으로 한 20%를 흡수하기 때문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음식 먹을 때 말고 틈틈이 조금씩 음료를 마셔주는 게 피부 건강에 좋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요. 물, 이온 음료 이런 건 괜찮은데 술은 우리가 먹으면 이뇨장이 있어서 술 마시는 양만큼 물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술 내가 오늘 생맥주 2000cc 마셨다 그랬다고 물 2000cc 마시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오히려 물 2000cc를 잃어버리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술은 아니고 카페인 음료도 아니고요. 맹물이나 아니면 이온 음료 이런 거는 우리가 마시는 물량에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에 중요한 3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활력을 주기 위해 더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이제 운동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1시간씩 꼭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이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류량이 증가하죠. 운동할 때 피부의 혈류량이 운동의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논문을 보면 8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의 피가 8배로 더 운동하는 동안 증가하게 되면 혈액을 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또 혈액을 타고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건강에 좋고요. 또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피부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적절히 배합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우리 피부에 활력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제가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을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위해서 절대로 피해야 하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행동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걸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에 노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염증에 의한 노화다 그래서 염증 노화,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염증이 inflammation이고 노화가 aging이기 때문에 염증 노화, inflammation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햇빛을 보는 거. 우리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염증이 일어나죠.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 열로화 하면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대기 오염 물질이 피부에 묻으면 이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또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 요인을 피해야 되고요. 또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 때를 민다.
때를 밀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일어난다. 이건 잘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또 피부에 우리가 더 예뻐지기 위해서 레이저 수술 받거나 또는 뭐 각질 제거를 피부 관리실에서 하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레이저는 피부에 미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한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쁘고 피부가 건강한데 더 이뻐지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시술을 받는 거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해서 장기적으로 10년, 15년 후에 나쁠 수도 있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나 아니면 샤워 습관, 목욕 습관 또는 이제 피부 관리실에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제만 제대로 써도 피부 노화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대로 씻는다는 건 무엇이고 세정제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샤워를 너무 자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몸을 너무 과다하게 닦으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많이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자주 닦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지만 저는 땀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아침에 땀을 그렇게 흘려도 세정제를 쓰지 않고 거품을 쓰지 않습니다. 몸을 닦는데, 땀을 닦는 데는. 단지 아침에 머리 하루에 한 번씩 감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 감는데, 그리고 거품을 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항문주위 이런 데만 좀 닦지, 운동한 후에 전신에 거품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품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성분이나 당 성분을 빼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몸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닦고, 너무 자주 닦거나 오래 닦는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끔 거품을 내서 몸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정제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로는 저자극, 우리가 피부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극 테스트를 해서 저자극인 세정제를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산성 세정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세정제 보면 거기 세정제의 산도가 써 있어요. 우리 정상 피부의 산도가 약산성입니다. 산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pH라는 게 있는데, pH 5 내지 5.5의 약산성이거든요. 정상 피부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를 깨끗이 하는 세정제도 약산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5 내지 5.5의 약산성 세정제를 사서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 집에서 많이 있는 그 딱딱한 고용비누 있잖아요. 고용비누는 만드는 공정상 강알칼리성입니다. pH를 재보면 pH 9 내지 10의 강알칼리성. 그 알칼리성인 비누의 거품으로 피부를 닦으면 피부가 산도가 알칼리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용비누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약산성 세정제인 액체로 된 약산성 세정제를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거품을 내서 피부에 묻은 지용성 성분을 거품이 제거하는 그런 기전은 이렇습니다. 거품이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이제 거품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거품이 피부에 묻어 있는 지용성 성분을 이렇게 감싸게 되고, 일단 감싸면 피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용성 성분이. 그리고 흐르는 물로 이제 닦아내면은 거품과 같이 피부에 묻어있는 지용성 더러운 것이 제거되게 되는데, 거품이 피부에 묻은 지용성 성분을 이렇게 감싸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초면 돼요. 10초. 그 지용성 기름 성분이 왕창 묻어있다. 그러면 10초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20초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으로 비누질을 할 때 10초, 기르면 10초, 아주 기르면 20초면 충분합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샤워장에 들어가면
10초, 20초가 아니고 5분 동안 계속 문지르시는 분도 있는 걸 봤는데 정말 피부에 나쁜 겁니다. 피부 장벽을 다 해치는 행동이라서 거품은 가능하면 짧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일단 내 피부가 얼룩덜룩하고 주름도 많고 피부가 너무 많이 처지고 아니면 남들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더 좋아지시 이거는 이제 시술이 좀 필요하신 거고 제가 이해하기로 이 질문의 목적은 지금 피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내가 피부과 같은 데 가서 돈은 별로 안 쓰고 싶고 남들보다 더 나이 들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뭐 친구분을 떠올리셔도 좋고 가족을 떠올릴 수도 좋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일정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도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항상 감사한 태도를 가지시는 분과 매번 불평불만을 해서 옆 사람도 힘들게 하고 늦게 자고 밤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대충 그냥 빵 쪼가리 먹고 맨날 가공 음식만 먹고 그러신 분과 딱 봤을 때 누가 더 활기차 보이시고 피부도 좋아 보이실까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과에 가서 별로 돈을 쓰고 싶지 않고 돈을 쓰더라도 남들보다 유지가 잘 되고 싶으면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은 제 책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써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Back to the basic. 그냥 몸이 건강해져야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냥 몰라 이렇게 하는데 내 피부가 알아서 좋아지는 그거는 절대 없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한 화장품 별로 좋지 않고요. 너무 과한 세안도 좋지 않고요.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장내 세균이 좋아지는 음식들을 드시면 장내 세균이 좋아져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장내 세균이 좋아지는 음식은 쉽게 말하면 지금 제 나이 또래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제 나이 또래시면은 저희 할아버지 때는 없었던 것 같은 음식을 안 드시면 돼요. 가공 음식 뭐 피자, 햄버거, 치킨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전에. 그리고 한식, 제가 말씀드리는 한식은 백종원 선생님이 만드시는 단짠의 그 한식이 아니고 정말 슴슴하고 간이 세지 않고 나물 반찬, 쌈, 채소 이런 게 많이 있는 그런 한식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음식 습관, 식습관 어떻게 고칠까요? 일단 제가 제일 우리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식습관이에요. 그리고 수면 습관. 왜냐면 이게 어느 기관이나 다 그렇지만 피부 자체에 음식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일단 첫 번째로 장내 세균. 장이 건강해야 피부가 건강한다.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조금 이렇게 포장해서 말할 때 거스킨 엑시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장이 건강하려면 식생활이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장을 좋아지게 하고 장에서 특히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성분이 이제 숏체인 패티 에이시드라고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낙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거든요. 이제 걔네들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기는 어렵고 우리가 야채를 먹으면 장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이 그거를 분해해서 낙산을 만들거든요. 그게 피부 장벽, 피부 염증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나온 논문들은 우리가 뭘 먹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있는 유전자들이 갑자기 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위한테 기름진 음식을 먹이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먹는 거 자체가 식생활 자체가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일지 쓰는 거 조금 권해드려요. 나는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분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나 잘 먹어요. 건강하게 먹어요 원장님. 그런데 제가 음식일지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만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밀가루를 먹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야채 한 번도 안 먹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음식 잘 먹는 것 같은데 피부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즘은 다 찍으시잖아요. SNS 올리시려고 식사하실 때마다 그렇게 찍어서 일주일 동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면이에요. 이게 제가 기능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음식보다 나이 드니까 잠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좀 어릴 때 무슨 소리야 음식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보니까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수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앞자가 오자로 바뀌신 분들은 수면이 정말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 관리 플러스 수면. 수면은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주무셔서 이 수면 부채를 만드시지 않으셔야 돼요. 혹자는 몰아서 자면 수면 부채가 좋아진다고 하고 또 어떤 문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잘 수 있을 때 주무셔야 되고 가끔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거나 밤 늦게까지 운동하시느라고 수면 시간을 줄이시는데 그건 별로 옳지 않아요. 저는 피부를 떠나서 온몸에 염증 반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좀 줄이시거나 뭐 수면 시간을 좀 옮기시거나 해서 수면은 최소한 7시간을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이잖아요. 네. 그 나머지 또 두 번째를 꼽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식습관도 조절이 됐고 수면 습관도 된다. 그리고 이게 약간 저희 환자분들 식습관이랑 수면 습관은 조금만 부족한 영양성분이나 이제 호르몬 성분 이런 걸 보충을 해주잖아요. 에너지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어떤 치료의 유지력이 좋고요. 피부염도 재발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은 일단 아까 장내세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장내세균이 좋아지는 효과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 수면도 덩달아 좋아지고 세 번째 운동을 하면 우리가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머슬, 근육도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거를 통틀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아이리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 너무 이쁘죠? 이게 아이리신이라는 애가 뭐 예전에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메신저에서 따온 거래요. 아무튼 그 아이리신이라는 애가 뿜뿜뿜 나와가지고 각 장기마다 다 좋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좋은 일을 하죠. 염증도 줄여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아이리신이 몸 안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본 논문들도 있어요. 건선이 좋아졌다, 여드름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 안 좋고 잠도 못 자는데 잠도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운동을 한다? 그건 좀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나 학대 수준이 아닐까 싶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식생활 먼저 그 다음에 식생활이 나는 근데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알바하고 또 막 학교 가고 하느라고 맨날 편의점 밥 먹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면이라도 좀 잘 지켜라.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운동을 하시고 제일 기본은 뭔지 아시죠? 제가 너무 기본이라서 말을 안 드렸어요. 술, 담배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술, 담배 하시면 큰 의미가 없거나 근데 이게 있어요. 술은 환자분들이 피부가 너무 안 좋거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걸 검사에서 쫙 보여드리면 제가 그러면 원장님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세요. 그리고 정말 잘 지키시거든요. 근데 담배는 전 담배를 안 피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잘 약속을 못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는 드리는 말씀이 지금 당장 끊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담배를 피워서 몸에 입히는 해가 너무 많으시니 이 나머지 3개라도 남들보다 더 클린하게 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절대 지금 당장 못 끊으시겠다면 식단, 잠, 운동 이 3개를 남들보다 훨씬 더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담배를 피워서 입는 효과를 피부든 어디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뭘 해도 담배를 끊는 효과만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담배 얘기를 좀 하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타르가 어쩌고 뭐 전자담배가 어떻고 다 떠나서 담배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몸 안에 활성산소를 많아지게 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염증을 유발해요. 그러면 우리의 노화와 모든 만성 질환의 근본이 만성 염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염증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뭔가가 좋아지기를 만드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저희 환자분들은 항상 자율신경계 검사라는 걸 제가 해요. 그게 자율신경계 검사를 해서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특히 교감신경이 높아져 있으면 그게 몸에 스트레스도 많고 피부나 몸에 염증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피부 장벽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담배를 피시면 교감신경이 완전 올라가요. 이게 약간 부교감신경은 파란색 바, 교감신경은 빨간색 바로 표시가 되는데 빨간색 바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뭘 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부교감신경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셔야 돼요. 부교감신경이 좀 높아져야 소화도 잘 되고 염증도 줄어들고 노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난 죽어도 담배를 피우기를 못하겠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인데 그걸 끊으면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거를 끊지 않으시려면 몸이 좀 버틸 수 있게 다른 거, 식생활, 잠, 운동 이런 거라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운동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육 운동도 있고 네. 땀 많은 때도 있고 네, 어떤 거 네, 추천하세요? 네. 일단 운동은 환자분들 제일 착각하시는 게 산책은 운동이 아니에요. 강아지 운동시키려고 산책하시는 건 강아지 운동이지 본인은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라고 말하려면 유산소건 근력이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근력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유산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는 하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대화가 살짝은 가능하지만 길게 대하는 힘든 정도, 살짝 땀이 날 정도로 40분 이상은 하셔야 원하는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피부 장벽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나 안면홍조 심하셔서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면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따갑고. 그럴 때는 운동을 굳이, 제가 그럴 땐 잠깐 쉬시라 해요. 일단 피부가 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약간 헐떡여서 옆 사람하고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운동을 40분 이상 정도는 하시는 게 좋다고 되고요. 뭐 이런저런 운동 할 시간이 별로 없다. 나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권해드리는 거, 계단 오르기. 제발 좀. 그거라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료 보다가 환자분 몇 층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0층 살아요. 그럼 거기 올라갈 때만 좀 걸어 올라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또 이제 넘어지실 수도 있고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서 보통은 제가 계단 오르기 권해드려요. 제가 이제 일하는 데는 전주라서 사실 거기서는 계단 오를 일 별로 없는데, 오늘도 지금 여기 서울이어서 이거 촬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정말 계단 오르기 천국이잖아요. 지하철 뭐 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 오르기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돈 안 쓰고 피부 좋아지는 거 세 번째 말씀해주세요. 장내 세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마 내 장에 있는 그 균들이 내 피부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사실 제가 이제 이쪽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되게 쇼킹했어요. 미국에서 학회를 갔는데 갑자기 뭐 리끼것, 뭐 장,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장누수 그러면서 뭐 장이 새서 뭐 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학계에서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 얼마 전부터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네 라는 연구 문헌이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기전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기전이라고 생각해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균이 많아지면 어떤 피부염이 생긴다. 아토피에는 어떤 균이 장에 많아지고, 장에 어떤 균이 많아지니까 주사가 심해지더라. 이렇게 다 보고가 될 만큼 이제 이거는 그냥 학설이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장에 나쁜 균, 그러니까 유해균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피부가 좋다? 그건 좀 상식이 아닌 말처럼 이제 학계에서는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내 세균을 그 말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만들기만 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그 장내 세균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어려운 방법도 있어요. 요즘은 대변 이식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균을 가진 사람의 변을 넣어주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정말 심한 환자들 얘기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매일매일 내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이 한 끼를 먹을 때 내 장내 세균이 좋아지는 걸 선택할지, 내 장내 세균이 싫어하고 나쁜 애들이 많아서, 이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음식을 쭉 먹은 군과 식물성 음식, 그러니까 채식 위주를 먹은 군을 분리를 했더니 한 2, 3일 사이에도 그 균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장의 환경을 좋아지게 할 수 있고, 그러면 피부도 덩달아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런 거 왜 물어보시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좀 적어졌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저 내과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라고 해봤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가 식생활만 잘 관리해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돈 안 들이고 피부 좋아지는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그게 바로 그거죠. 시술을 하시더라도 내 장내 세균이 좋으면 피부가 그만큼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 장내 세균이 나쁜지 좋은지 보고 싶다.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장내세균 검사라는 게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하고 있는데 본인의 균을 배변하시고 샘플링을 하셔가지고 보내시면 다 검사해줘요. 그래서 평균 대비 내가 대장균이 남들보다 많은지 적은지.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약간 당화혈색소가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랑 연관된 균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쁜 균이 많이 나오면 그거를 좀 없애주는 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평생 뭐래도 안 났던 피부염이 확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장내세균, 장의 변화가 피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장에 있는 그 수많은 균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제가 그냥 피부과 전문의라고 말하지 않고 기능의학하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여러 가지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기능의학, 영양의학, 항노화의학 이런 걸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런 기능의학 관점에서 환자분들을 봐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피부 기능의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 원장님들이랑 같이 대한 피부 기능의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매해 또 세미나도 하고 있고 제가 거기 회장도 또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채널에 초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올 초에 나온 책이고, 제가 어떻게 이런 기능학을 하게 됐는지, 피부 기능학적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어떤 분들이 그런 접근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피부뿐만 아니라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뭘 해도 피부가 안 좋아져, 어떤 치료를 해도 내 피부염은 자꾸 재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난 포기, 내 피부는 평생 이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우리가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좀 더 늙어갈 때 내가 좀 건강하게, 흔히 요즘 말하는 롱제비티, 스킨 롱제비티, 전신적인 롱제비티를 이루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이제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썼어요. 사실 이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책 내용을 보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이 피부 내용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방법, 생활 습관 이런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름을 좀 다른 걸로 바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책을 집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피부를 고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피부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저는 피부가 힘드신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피부를 포기하지 마시고 좀 계속 열심히 치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 책에도 써있지만, 피부가 자꾸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감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 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거를 내 피부가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사인을 보냈을 때 내가 그걸 잘 해결해주고 뭔가 내가 바꿔야 될 걸 바꾸면 전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사인이 잘 안 오면 제 생각에 좀 더 큰 질환,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런 걸 바꾸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그냥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잘 해결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누리면서 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책이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하나의 룰이 있는데, 부캐라고도 말을 하던데 저도 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 책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담아놓은 내용이라서, 혹시 피부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